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3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3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정식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1. 해 또는 근. 방정식을 만족하는, 즉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 2.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3. n1 방정식. 미지수의 개수가 n개인 방정식. 4. n차 방정식. 미지수의 차수가 n차인 방정식. 숨은 의미. 방정식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미지수의 값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등식의 성질입니다. 1.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2.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숨은 의미.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정의입니다.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 이퀄 0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2차 방정식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2차 방정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첫째,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 둘째, 제곱근 풀이법에 의한 해법. 셋째, 근의 공식에 의한 해법. 숨은 의미.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가 x는 a, b이고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괄호 열고 x-a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x-b 괄호 닫고 이퀄 0입니다. 숨은 의미. 2차 방정식의 해를 알면 쉽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 응용 문제 풀이 순서입니다. 첫째,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합니다. 둘째,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셋째, 인수분해, 제곱근 풀이법,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넷째,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숨은 의미. 2차 방정식 응용 문제의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근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근의 공식 안에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클 때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2번, 근의 공식 안에 근호 안의 값이 0일 때 한 개의 근, 중근을 갖습니다. 이때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근은 없습니다. 숨은 의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와우, 3단원에서 꽤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런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추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계산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5개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식 a 플러스 b 이퀄 4일 때 또 다른 한근의 값은 얼마인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일 경우 그 수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먼저 주어진 한근 x는 마이너스 1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퀄 0에 대입하여 ab에 대한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 a 플러스 b 이퀄 4와 연립하여 ab의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ab의 값을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푸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십시오.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방정식이 점점 쉬워지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해가 한 개일 때, 즉 중분일 때 a의 값은 얼마인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중근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중근으로부터 완전 제곱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중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해가 중근일 때 2차식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즉 2창 4x제곱과 1창 마이너스 12x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작성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면 게임 끝이기 때문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 여러 개를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방정식이 점점 쉬워지고 있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3 이퀄 0의 해가 없을 때 자연수 m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 즉 근의 개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근의 공식으로부터 근호 안에 있는 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부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m을 찾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방정식이 점점 쉬워졌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하면 434가 된다. 이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방정식의 해법, 그리고 2차 방정식 응용 문제 풀이 순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2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출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놓은 후 각각을 제곱하여 더한 값이 434가 되도록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방정식 응용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은설이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이퀄 0을 푸는데 x의 개수 m을 다른 숫자로 착각하여 풀었다. 그랬더니 해가 x는 1, 마이너스 3이 되었다고 한다. 규민이 또한 상수항 n을 다른 숫자로 착각하여 풀었더니 해가 x는 1, 마이너스 2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래의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퀄 0의 해는 무엇인가? 단, m과 n은 상수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방정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해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은설이와 규민이가 찾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각각의 2차 방정식을 작성한 후 주어진 2차 방정식과 비교하여 m과 n의 값을 구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했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이하면 게임 끝이기 때문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방정식 응용 문제가 점점 쉬워지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 및 문제 해결 과정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